서영교 의원입니다. 자, 함정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서영교 의원이 사선이고 또 그리고 법사 위원인데 특정 기업의 관계자를 만나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서영교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쿠팡이 나한테 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 문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함정이죠. 저 문자가 완전히 함정이잖아요. 제가 쿠팡 KBS 전화에게 물어봤죠. 전화해서 이 문자 여러분이 쓴 거냐? 그럼 여기 함정 아니냐? 내가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손에 보여준 네. 그 보좌진 쪽에서 이게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았으면 저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을 그냥 지나갈까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이따위 문자를 만들었고 누가 함정을 팠고 제가 쿠팡 상무를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 끝까지 책임 묻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중진 의원이 상설 특검 임명 바로 다음 날 63빌딩에서 여의도 한 식당에서 특검 추천 기관장 대한변협 회장과 그리고 수사 대상 기업인 현직 상무를 만났다.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아직 사퇴 처리되지 않았다. 그것도 팩트이고요. 자, 그런데 서 의원은 어제 한 유튜브에 나와서 함정이다, 공작이다, 이따위 문자 누가 만들었냐? 내가 이걸 그냥 지나갈까?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 공작이다, 함정이다, 4번, 6번씩 강조합니다. 자, 정호삼 논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서영교 의원님 법적 조치를 들어가겠다고 해서 이제 언론인들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좀 그런데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그렇습니다. 이 김어준 씨 방송이나 이 핵심이 뭐냐면 음모론의 천국이거든요. 네. 냄새가 난다. 네. 뭔가 이제 무슨 사건이 있어 항상 이 배우가 있고 거대한 빅픽처가 있고 배우의 마크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지만 간단한 사안입니다. 지금 3개 특검이 굴러가고 있어요. 네. 이번에 근데 상설 특검이라고 해서 또 상설 특검에서 2개의 사건이 굴러갑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그 소위 관봉띠 네. 분실 사건. 그것도 뭐 특검 사안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네. 하나가 있고 쿠팡 관련된 사건을 이 검찰 상부에서 이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못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보자. 이걸 이제 특검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쿠팡의 어떤 그 간부 본인은 이제 뭐 사직서를 썼다고 하지만 그리고 대한변협에 있는 이사라고 하고 있는 분이 네. 이번 상설특검의 국회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변협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총괄하는 게 국회인데 국회 법사위원이 그러면 그 수사를 받게 되는 기관에 본인은 그만뒀다고 하지만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건 함정이다, 네. 음모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은 쿠팡 상무가 아니라 변협 관계자로서 만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입장을 얘기를 하면 돼요. 얘기를 네. 하면 되고 나는 그런 이해 충돌이나 어떤 부당한 청탁을 들은 자리가 아니고 순전하게 난 그냥 변협 관계자로서 만난 걸 뿐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고 이건 함정이다. 뭔가 뒤에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다. 네. 그러면서 자기 당의 어떤 넘버 투인 원내대표까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는 좀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왜 저러는지 좀 본인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인 회동서를 또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불분명한 근거, 그러니까 유튜버의 그 주장, 그들도 아니라고 하는 그 주장을 가지고 국회에서 얘기했던 그 의혹을 제기했던 그 인물이 바로 서영교 의원이었는데 자신을 둘러싼 어떤 의혹 제기에는 공작이다, 음모다, 함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심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이번 그 사안을 보고 서영교 의원이 함정이다, 뭐 공작이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이 보시기에 이 사안 자체를 볼 때 논리적 그 정연성이 좀 저는 별로 이렇게 약하다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그 오천자리라는 게 변협 회장하고 네. 또 변협 정무이사인 그 민주당 보좌관 출신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쿠팡의 상무였다 그러는데 네. 본인은 그 자리에 갔을 때 사실은 그 배석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능단체 중에 하나가 대한변호사협회인데 네. 그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 저 사전 이야기 없이 참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모를 수가 있는데 그 뭐 기자들이 물었을 때 뭐 몰랐다. 사실은 뭐 그 쿠팡 관련해서 이야기한 자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과하게 이렇게 뭐 공작, 함정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이게 또 마침 아까 우리 정우상 저 노슬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당내 인사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는 쿠팡 관련해서 법사위원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조사가 필요하고 상설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당사자인데 역으로 그런 의혹을 받게 되니까 아마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해서 강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표현하시는 함정, 공작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보면요. 이런 네. 말이 생각나요.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만약에 그 거짓말도 진짜로 드러나면 자신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과거에는 거기까지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작이다, 정치적 음해다 이렇게 그 프레임을 전환해갖고 이걸 정치 논쟁화해서 돌파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불리한 이슈라고 하더라도 정쟁화해서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만 있다면 내가 이 논란 정도는 돌파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정을 판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만약에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일단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갈등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조희대 그 회동설 제기 당시에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차우상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한도 없어. 목적 예민이만 꼭 정식을 먹었다 이거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예민 사건 대법원에 올려오기 위한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처음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걸 했고 이런 것 때문에 했다. 경위 또는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했었던 그 베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4선의 서영교 의원과 3선의 김병기 의원 두 사람 앞서 원내대표 경선 당시에도 맞붙었던 그런 인연이 있긴 합니다. 자, 그 이후에 묘한 갈등들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죠. 과거 원내대표 경선 경쟁했었죠. 조희대 회동설 제기 당시에 출처 해명을 요구했던 게 김병기 원내대표이고요.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공개 또 비판하기도 했던 게 서영교 의원입니다. 자, 부적절한 만남이냐, 함정이냐, 아니면 둘 다냐. 자, 두 사람의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내부 상황. 김상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답답하죠. 네. 왜냐하면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질이 변경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어떤 문자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만약에 보여졌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해명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맞죠. 국민들은 그 부분이 궁금한 거니까. 근데 그것을 정당 내의 정치 싸움 내지는 경쟁으로 가져가면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서영교 의원께서 최근에 좋은 일이 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 뭐 나가시는 선거마다 좀 잘 안 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급하면 오히려 정치는 더 크게 그르치게 네. 된다라는 게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오래 정치를 해오셨고 기반도 충분하시니까 좀 더 차분하게 정치 전략과 일정을 짜시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의 부적절한 오찬 논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법사위에서 이미 특검 추천을 앞두고 이 쿠팡 임원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가 됐었죠. 어제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자리에 서영교 의원은 있었습니다.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쿠팡 그 대한 변협과 관련해서 이거 쿠팡 임원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것처럼 서영교 의원도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쿠팡 임원이 변협 관계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를 수 없는 사람이었다. 모를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뒷받침이 될 만한 영상 한번 보여드렸고요.